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만에 2,400포인트율을 맛보는 겁니까? 한 달 전만 해도 9월 29일부터 10월 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이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은 가운데에서 두려움 속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전에도 코스피 영업이익과 지수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코스피 영업이익이 100조에서 120조에 놓여져 있을 때 종합주가 지수는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였다. 그런데 올해 감익을 감안하더라도 240조 놓여져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로 내려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9월 29일 날 2,134포인트가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300포인트, 약 코스피 기준 12%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영업이익 기준이고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더라도 우리 시장이 2011년서부터 2019년까지 당기순이익이 80조에서 90조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때가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위치에서 놀았었거든요. 그죠? 그런데 2022년 당기순이익이 166조. 그죠? 그러면 거의 2배 이상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더 내려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2,134포인트까지 9월 29일 날 내려오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죠. 그렇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펀더멘탈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쟁이니 긴축이니 금리 인상이니 거기에서 금융위기와 신용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 노이즈 이런 것들이 휴먼 인덱스, 개인들, 투자가들의 심리를 좌지우지하면서 헐값에 매도하는 우를 범하게 되면서 저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2,400포인트가 넘어간 이 시장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이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판을 몇 가지로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판을 흔들고 있는 지난주와 이번 주 라인 부분에서 5가지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추이,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희망 회로, 그리고 미국 중간 선거와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그리고 10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와 연관된 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9월 29일이 왜 저점이었느냐? 그죠? 그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영국의 신참 총리가 들어와서 재정정책, 잘못 쓰는 흐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달러가 114 넘어섰던 부분이 이제 109까지 내려오고 있죠. 이 당시가 우리 시장 원달러 환율, 그죠? 1,442원 9월 29일 그리고 외봉이었기 때문에 쌍봉을 치면서 1,444원 찍고 지금 요 시간 지금 1,370원인데 오전 12시 기준이고 지금은 1,356원까지 내려갔죠. 이 도표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9월 29일 날 1,442원이 들어오던 타임부터 시작을 해서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은 이미 환율이 내려올 걸, 원달러 환율이 내려올 걸 알고 있던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가능성 이 부분 때문에
금요일부터 낙폭이 무진장 심했던 화장품과 카지노가 반등을 했고 또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화학 섹터가 반등을 했고 또 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옆에 주변에 놓여져 있었던 다른 못 올라왔던 섹터 그리고 오늘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 섹터까지 낙폭과대한 섹터 부분이 돌아가면서 반등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관련주도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 자, 여기서 중국의 고민입니다. 그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리커창 총리가 물러서고 리창이 들어오면서 상해를 전폭적으로 봉쇄를 했던 그 총리가 무슨 경제를 알 거냐.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차이나 런을 발생시키면서 융단 폭격에 매도를 가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일별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고민이 깊어지죠. 그런 가운데 중국 수출 증가율은 10월 달에 마이너스 0.3까지 내려오고 이렇게 가만히 냅뒀다가 제로 코로나를 구수하다가는 미국에서 공급망을 다 빼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제는 위축되고 이걸 그냥 냅두면 부동산에 대한 침체가 더 심해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 이제 조기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을 언제쯤 타이밍으로 보느냐 12월 초에 정치국 회의가 있습니다. 12월 초에 정치국 회의가 있고 그 속에서 흐름으로 보게 되면 내년 3월 전인대를 기점으로 해서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희망 회로를 가지고 중국 관련주 또 반등해서 저점 나왔다 해서 막 쫓아가고 하는 부분을 가지면 안 돼요. 시간을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 떨어지는 낙폭과대는 반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또다시 물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미국 중간선거와 불확실성, 그죠? 해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연방 상원의원 뽑고 연방 하원의원 뽑고 정말 짜증나요. 그죠? 주식하는데 이네 나라들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느냐 민주당이 이기느냐 그런 것까지 봐야 되는 흐름이 우리 시장이지요. 왜? 지금은 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고 그 속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 흐름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변화 없다. 바이든 증시 성적 보게 되면 사실 중간선거의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선거 이전에 주가도 상승을 하고 다 양호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나라든 여당이 불리한 거죠. 왜? 내 삶의 고통이 늘어나니까. 그죠? 대출이자 더 내야 되고, 그죠? 물가 비싸고 하면 투표 찍는 데는 당연히 정부 여당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원 쪽은 공화당이 월등하게 우세, 상원은 지금 비등비등하죠. 상원 부분이 비등비등한 상황, 그 상황 부분에 있어서 한두 석 민주당이 지더라도 정책적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이제 그 섹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 사실 바이든과 푸틴이 최측근이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7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겨울이 오기 전에. 그죠? 겨울이 오면 정말 8개월이 넘은 전쟁, 그 러시아 병사들은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젤렌스키 혼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거 누구 도움입니까? 미국과 유럽의 도움이지요. 그런데 유럽 부분에 있어서의 전체 우크라이나 지지율은 아직 높지만 그러나 3월 그리고 여름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 중간 선거가 끝나면 공화당과 민주당 역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이 부분이 가까워져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10일 날 CPI, 미국의 CPI가 발표합니다. 아우, 경기나요, 그죠? 미국 CPI 날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방송마다 이럽니다. CPI를 보고 확인하고 매매해야 됩니다. CPI 확인해서 좋으면 그때 그냥 확 따라갈 거예요. 주식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움직이면 그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거나 더 떨어져 있거나 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해서 그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매도를 해야 되느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지. 확인하고 남들 다 확인하고 샀는데 그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싸게 사는 건 그건 뭐예요?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죠?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9.1%에서 쭉 내려와서 8.2%. 지금 이번에 예상하는 건 헤드라인 7.9% 예상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가솔린 가격이 10월 달에 좀 올라온 걸 제외하고는 주변의 라인 부분들에 놓여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하세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걱정이었다면 외국인들이 왜 5조가 넘게 9월 29일부터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죠? 행여나 이 부분 때문에 안 좋다면 안 좋아서 내려오는 거라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 거죠. 주식은 그죠?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펀더멘탈, 아까 말씀드렸죠. 펀더멘탈 상으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월등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나라이라는 건 누누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재료와 뉴스, 그거보다 더한 건 수급입니다. 그죠? 사줄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느냐, 외국인의 거대한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쭉쭉 뻗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격정의 벽을 뚫고 가는 겁니다. 2400 오면 매도, 2380 오면 매도. 기술적 흐름만 바라보면 그죠? 시장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증권사 내년 코스피 전망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가끔씩 보여드리죠? 엉터리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마시라. 작년에도 틀렸고 이전에도 틀렸고 또 틀리는 게 증권사 전망입니다. 자, 보세요. 대부분 내년도 코스피 예상 상위 밴드가 2450에서 2600요. 최고 높은 부분이 한국투자증권 2650이네요. 내년도가 올해가 아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2424포인트입니까? 그러면 20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다 팔아야 되겠네요. 내년에 이 정도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상저하고랍니다. 내년에 상저하고라면 지금 박살나야죠, 시장. 그죠? 그래야 뭐 매매할 게 있지. 내년에 상저하고면, 그죠? 2600 올해 올라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주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서 경기를 내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거 한 달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그죠? 이거를 부자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말 뭐예요? 속세 무민이다. 여러분들, 저는 강남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강남에 최고 비싼 아파트가 50% 급락을 하기를 바라죠. 왜? 소수의 1% 부자들이 사니까. 그러면 50%가 급락을 하면 대한민국 전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100% 급락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 곳에 자본주의의 꽃이 엮여가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빠지는 시장이 어떻게 제대로 되는 시장이 됩니까? 그죠? 이게 내년부터 시장이 되면 내년 하반기는 오히려 상반기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겁니다.
이런 거를 함께 생각을 하면 내년이 상저하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한 분이라도 더 이거 유예해야 된다라고 청원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MSCI 정기 변경 전략과 관련된 부분도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11월 11일 날 발표를 합니다. 11월 11일 날 발표를 해서 11월 30일 날 리밸런싱이 들어와요. 그죠? 11월 30일 날 이제 자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4,444억인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와서 5,308억 정도가 11월 30일 날 리밸런싱 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편출되는 종목을 유의 깊게 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아직도 LG 에너지 솔루션 안 팔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국내 증시의 수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파란 라인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2020년부터 매도하다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최근 5주 연속 4조 8천억. 오늘 얼마 또 코스피에서 매수했습니까? 4천억이 넘게 매수했죠. 이건 어제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5조 3천억, 5조 2천억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공매도 비율이 내려오고 있죠.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22년 하반기 신흥국 외국인 수급 변화입니다. 7월에서 10월까지의 외국인 순매수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와 브라질, 한국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매수세가 확 붙었죠. 반면에 여러분들 보세요. 중국과 대만. 그죠?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확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보이시잖아요. 이게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지금. 자, 그 속에서 최근에 미국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요거는 외국인과 관련된 수급은 제가 2주 전에도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그리고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쪽에서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 이전에 드렸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최근 미국 텍사스 교직원 퇴직연금 이쪽에서도 지금 중국 비중을 35.4에서 17.7%로 내리고 있습니다. 비중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대만이나 여기는 대만, 인도, 한국 다 올리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짱짱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긋지긋하죠, 공매도. 그죠?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 매수세 중에는 분명히 쇼커버링도 함께 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죠? 자, 여태껏 2013년과 2021년 평균, 요 녹색입니다. 그죠? 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지금 녹색 부분으로 보게 되면 공매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8, 9월 달에 정점이 되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12월까지. 그죠? 이번에도 그죠? 이 공매도 2020년 회색 부분도 8, 9월부터 지금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의 계절성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중이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이 뉴스, 이게 제가 뭐 이야기는 할 그건 아니고 이 민주당과 공화당도 이렇게 바뀌어서 공식적인 경제 뉴스를, 그죠? 민주당과 공화당 이 안에 내용도 살피지 않고 뉴스 내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냥 확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예의스럽게 미국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죠? 수혜 업종으로 친환경 에너지고 배터리 제조사고 뭐 의료시설이고, 공화당이면 뭐 에너지고 제약 생명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중요한 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 나라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 속에서 산업의 변화와 산업이 성장하는 건
인위적으로 막기 힘들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뀔 때 가장 정책적으로 산업 쪽에서 뭘 키워준다 그랬어요. 원전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원전 사업이 신고가 경실하면서 계속 갔습니까? 아니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책적으로 각 나라가 밀어도 그것이 세계적 추세인지, 그리고 그 산업을 밀어서 될 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서 가는 거지. 공화당이 상하원 장악했다고, 그죠? 자국의 이 우선을 폐기하고, 그리고 함부로 국민을 위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저해한다면 2년 후에 있을 정권 선거에서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소의 융통성이나 다소의 보완, 이런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큰 강의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차트도 여러분들께 무지무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LG 엔솔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저는 9월 2일부터 LG 엔솔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했고 아직도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력주니까. 대장의 셀업체에서는 LG 엔솔, 그리고 소재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케미컬. 그거 여러분들 눈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게 시장의 주력이다. 그런데 LG엔솔과 관련돼서 여러분 LG엔솔의 시가총액 2위입니다. LG엔솔의 지분 81%를 넘게 들고 있는 LG화학이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LG엔솔이 시가총액 2위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연기금과 외국인들이 전폭적으로 산 이 LG엔솔을 시장에 편입하고 있지 않으면 시장 지수의 벤치마크 지수를 못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급 상황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쳐다도 안 보실 거예요. 왜? 낙폭과대에서 또 어떻게 단타 한번 잘해서 10%, 15% 먹을 거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11월 1일 날 2차전지 재활용주 ETF가 나왔죠. KB자산운용에서. 그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용고를 넣었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번 주에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종목에 있어서는 성일하이텍, 그죠? 그리고 LG화학, 보려아연, 그죠?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다 같이 간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10월 28일 날, 그죠? 성일하이텍이 72만 주의 물량이 나온다. 그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고려아연이나 이런 유형,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요 관련 주식들을 잘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여하튼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이렇고, 그런 가운데 지금은 시장에 키 맞추기 하러 낙폭과대 섹터 부분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시장은 그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자, 잠시 후에 포털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안경 낀 김기수를 클릭하시면 저와 함께 내일 옵션 만기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저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